하얀 버선발에 깐깐한 선비 서직수, 고막길 어다원의 관상, 이순하의 인상칼럼 24, 궁중화가 김홍도와 이명기가 그린 초상화를 불평한 서직수, 조선시대 인물 초상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정신까지 드러내면서 겉과 속을 동일시한 전신사조 정신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 자기 얼굴이 멋지게 보여지길 원하는 마음은 같다. 사진기가 없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정조의 어진 제작에 참여한 김홍도와 이명기는 당대 최고의 궁중화가다. 그러나 둘이 합작하여 그린 초상화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이가 있다. 바로 서직수다. 서직수의 본관은 대구, 자는 경지, 호는 시부헌이다. 영의정 서명균의 조카로서 평생을 시, 서화를 보면서 보냈다. 진사에 합격했지만 대과를 보지 않고 음서로 관직을 시작한다. 1766년 종구품인 능참봉으로 시작하여 군수와 혈륭 원령, 말년에는 정삼품 돈령 도정을 지냈다. 학문도 깊지 못했으며 당상관 이상의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공신의 후손으로 명망 있는 집안에 태어나 일생을 관료로서 살았던 상층 양반이었다. 일생을 관료로 살았으나 중요한 국사나 정치적 쟁점에 개입한 적이 없었다. 서직수는 지방관 혹은 중앙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층 관료였다. 그의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특권을 적절히 누리며 안정되고 풍요로운 일생을 추구했던 양반 사대부였다. 복 많게도 경쟁력까지 있어 지금의 명동 일대인 명례방 부근에서 솔거노비 30여 명을 거느릴 정도였다. 1796년 서직수가 62세 때 초상 제작을 의뢰한다.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에게는 몸체를, 초상 화가로 견줄 사람이 없었던 이명기에게는 얼굴을 맡긴다. 얼굴과 몸을 따로 그리는 방식은 왕의 어진을 그릴 때의 방식이다. 사대부의 초상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당대 최고의 화원들에게 어진처럼 얼굴 따로, 몸 따로 그리게 할 정도로 그의 재력과 권력은 쟁쟁했다. 그럼에도 그는 대가인 두 화원이 그린 초상을 못마땅하게 했다. 그의 문집인 희지의 화상에는 두 사람은 이름난 화가이지만 한 조각 내 마음을 그려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다. 먹으로 네 군데나 글귀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여간 복잡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마음을 제대로 그려넣지 못했다는 생뚱맞은 소감으로 보아 속되지 않고 고귀한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주길 바랬던 것 같다. 자신의 고상한 내적 세계가 초상에 표현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고 단지 외양만 비슷하게 그려놓은 초상을 타박했다. 초상화 제작이 조심스러웠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서직수의 고백은 매우 드문 일이라 놀랍다. 대개 사대부의 초상은 왕의 하사품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서직수 초상은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비공식 초상화이다. 만약 이 초상화가 왕의 하사품이었다면 서직수의 태도는 불경으로 몰려 처벌받았을 것이고 현재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세 사람의 인연은 혈륭원 현령 시절부터 시작된다. 서직수가 원령으로 부임했을 때 김홍도와 이명기는 정조의 명을 받아 혈륭원 부근의 용주사에서 불화를 제작한다. 이때 친분을 싸게 된다.
1792년 서직수는 평북 가산 군수를 제수받지만 부모의 노한을 핑계로 사임하고 한양으로 온다. 서직수는 당대 화가들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긴다. 잔치의 화원들을 초대하여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런 인연으로 그들은 다시 만나고 당대 최고의 어진 화사들은 서직수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다. 서직수와 김홍도와 이명기에게 초상화의 값으로 지불한 돈은 노비 3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8세기 후반 당시 노비 1명의 값이 10에서 15냥 안팎이었다. 노비 3명의 가격이 37냥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거금을 들여 제작한 초상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제 아무리 뛰어난 화원인 김홍도와 이명기가 그렸어도 별 볼 일 없다는 소감을 쓸 수 있었다. 초상에 대한 평가가 가혹했던 이유는 지나칠 정도로 사실적인 표현이 문제였다. 털 한 올까지 세세한 것은 좋으나 평생 속되지 않은 군자의 모습, 이른바 고매한 품격이 화폭에 드러났으면 했다. 최재공이 정조의 초상을 평가할 때 했던 말과 서직수의 심정이 같다. 멀리서 보는 것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만일 머리카락 한 올까지 자세히 보려 하면 도리어 참모습과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데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참모습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사실적인 표현만이 참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직수 초상은 대한민국 보물 제1487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평상복 차림의 사대부 초상으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입상이다. 이 초상을 근거로 하여 관상평을 쓴다. 서직수는 고맙길 어다원, 만족하지 못해 힘들어함의 관상으로 성격이 까다로우며 완벽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수치 적은 눈썹은 맷뿌리처럼 솟아있고 치켜든 눈은 광채가 번뜩인다. 네모지고 도드라진 입술은 굳게 닫혀있다. 까칠하고 오골, 굽슬대지 않는 깐깐한 사람, 기질이 꼿꼿한 자세에서 느껴진다. 동파관을 쓰고 풍성한 도포를 입고 가는 검은색 허리띠를 두르고 있다. 도포에는 동정이 없고 깃이 곧은 직명이다. 도포의 소매통이 넓고 손을 다 덮을 정도로 소매 길이가 길다. 얼굴과 문체에는 균형이 잡혀 있으며 옷 맵시는 탁월하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을 치켜뜨고 있다. 일생이 속되지 않는 삶이었다는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어 선비의 다부진 품격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 초상의 앞권은 치켜뜬 눈이다. 눈썹 끝이 올라가 있어 깐깐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다. 올라간 눈꼬리를 보아 급하고 꼬장꼬장하여 남에게 머리 숙이길 싫어한다. 할 말은 해야 하는 성미다. 당대에 이름난 두 화원에게 초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낸 것을 봐도 익히 알 수 있다. 눈꺼풀의 입체감은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이는 심기가 굳은 성정을 내포하며 생각과 주의력이 깊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오직 시와 서화로 인생을 즐기며 일생을 마쳤다는 시부 헌집의 기록에서도 보듯 본분을 알고 행동하는 인물이다. 와잠의 살이 평만하고 밝은 기색이다. 이곳이 탄력 있고 밝을수록 훌륭하고 현달한 자식을 둔다. 또 스태미너를 보기도 하는데 기력이 쇠해가는 노령의 나이인지라 동그랗고 두꺼운 주름이 잡혀있다.
하지만 기색이 밝아 자식으로 인한 경사나 기쁨이 있다. 스라에 3명의 든든한 아들을 두었으니 말이다. 이마가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도톰해야 관록을 먹으며 높은 지위에 오른다. 그러나 서직수의 이마는 잔주름이 많은 데다 밋밋하여 관직에 오른다 해도 당상관 이상의 고위직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1765년 진사시에서 합격하여 추천으로 관직에 나아가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관직보다는 시와 서화를 더 즐긴 그의 삶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턱뼈의 시골로 보아 고집이 만만치 않다. 주관이 분명하고 도전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이다. 호기심이 많고 예술을 보는 안목이 깊었다. 당대 인류 화원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겼으며 다른 화원들의 그림에 품평을 남기거나 자신이 주최한 잔치에서 화원들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내용이 시부 헌집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측할 수 있다. 코는 현단비로 얼굴 중 가장 좋은 부분이다. 코가 길고 코끝이 둥근 데다 콧대가 반듯하다. 코끝이 도톰하여 양쪽 콧방울이 좋아 재물운이 있다. 1771년 당시 8명이었던 솔거노비는 약 20여 년 동안 3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20년 사이에 그의 재산이 4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 한양의 중심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30여 명의 솔거 노비를 소유할 정도이니 상당한 부자이다. 유난히 큰 코와 굳게 담은 입이 눈에 띈다. 고집과 신념이 강하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 정주의 명을 받아 혈융원의 책임자로 부임한다. 이때 최선을 다해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관골의 주변에 검버섯과 왼쪽 관골에 점이 있다. 하나의 점 위에 3가닥의 털이 보인다. 관골은 사회적인 평가를 보기도 하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중년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곳에 상처나 검버섯, 점이 있으면 관직에 있다 해도 실직할 수 있다. 서직수의 관직 생활은 평탄하였지만 때로는 시련도 겪는다. 1780년 홍산 현감 재직 시 충청도 관찰사 이병정의 부정에 연루되어 여러 충청도 지방관들과 함께 처벌받는다. 또 1786년 55세 때 공주판관 재직 시 호서 암행어사 심환지의 탄핵으로 의금부에 잡혀가 고초를 당하고 파직당한다. 이는 관골에 있는 검버섯, 점과 연관이 깊다. 턱의 형태는 둥글다. 살도 두툼하여 맑고 깨끗하다. 그러나 턱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니어서 긴 수염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나 베풀어도 공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동파관과 가슴의 검정띠, 새한 버선발의 대조가 인상적이다. 자연스러운 옷의 주름으로 우아한 옷태를 강조하고 있지만 뚱한 표정은 그가 결코 녹록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임을 말해준다. 조선의 많은 초상화 가운데 사대부가 신발을 벗고 버선발로 서 있는 경우는 드물다. 돗자리를 밟고 있는 버선발에 버선코가 살짝 들려있다. 새하얀 버선발이 주는 정중동의 파격은 유학자로서 체면과 위엄을 잠시 내려놓게 만든다. 백미 중의 백미는 살구 빛깔의 도포이다. 사대부로서 한평생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은자로 살아온 모습을 단아하고 정제된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역시 김홍도와 이명기의 안목은 대단하다. 조선의 초상화는 가식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정직을 드러낸다. 정직은 때로 부정적 이미지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단점마저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조선의 선비 정신이다. 하나 서직수는 이 적나라한 초상화가 달갑지 않았다. 기왕이면 멋지게 그려 환심을 사는 것이 유리했을 텐데 턱끝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초상의 원칙을 지켰으니 어지간히 요령도 융통성이 없다. 사실을 넘어선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초상의 진면목이다. 깐깐한 성정임에도 서직수는 이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복생 어무위 환생 어다욕, 욕심은 재앙의 근본이라고 걱정 없이 한평생을 살다간 유자가 어찌 이를 알 수 있으리.